비가 내리는 제주도의 밤일, 별장의 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검은 우산 아래로 스며든 그림자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야. 그 여자들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소용없어. 미지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울렸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의 손에 쥔 편지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잉크가 번져 사랑의 흔적을 지워버렸다. 지은은 그날 오후 제주도의 작은 마을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28살의 그녀는 서울의 번잡한 갤러리에서 벗어나 오래된 별장을 찾는 길이었다. 그 별장은 할머니의 유언으로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이었다. 검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는 가운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할머니는 늘 말하셨다. 그곳은 내 영혼의 안식처야. 절대 팔지 마. 하지만 최근 서울의 집세가 치솟고 그림 판매가 부진한 탓에 지은은 그 별장을 팔아야 할지 고민 중이었다. 버스가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지은은 무거운 가방을 메고 비를 뚫고 걸었다. 제주의 가을 비는 차갑고 끈질겼다. 마침내 별장의 문 앞에 서자 그녀는 숨을 죽였다. 문은 오래된 나무로 되어 있었고 손잡이는 녹슬어 있었다. 열쇠를 돌리자 삐그덕 소리가 나며 안으로 이어지는 복도가 드러났다. 안은 먼지 쌓인 가구와 바다를 향한 커다란 창문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바다가 검은 물결로 출렁이는 모습이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타났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단발머리에 베이지 코트를 입은 수아였다. 수아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다래졌고 손에는 청소 도구가 들려 있었다. 아저는 미안해요. 저는 늘 이 별장의 관리인이에요. 할머니께서 부탁하신 대로 청소 중이었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재주의 억양이 섞여 있었다.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저는 그렇군요. 저는 지은이에요. 이 별장의 주인. 두 여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서 있었다. 수아의 미소가 지은의 가슴을 살짝 간지렸다. 그 미소 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었다. 수아는 제주에서 태어나 자란 건축가였다. 할머니와의 인연으로 이 별장을 관리해왔고 최근 서울에서 내려와 이곳에서 지내고 있었다. 비가 오네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수아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에서 끓는 커피 향이 별장을 채웠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은은 서울의 삶, 그림을 그리는 일,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털어놓았다. 수아는 제주의 바람, 별장의 비밀스러운 정원, 바다의 속삭임을 이야기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지은은 수아의 눈빛에서 자신과 닮은 외로움을 느꼈다. 수아 역시 지은의 말투에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듯한 간절함을 보았다. 다음 날 아침 일, 지은은 별장의 정원을 거닐었다. 제주의 아침 햇살이 야생화 위로 스며들었다. 수아가 다가와 이 꽃들 할머니가 심으신 거예요. 봄이 되면 더 아름다워져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꽃잎을 만지작거리며 저도 여기 머물러 볼까 해요. 서울이 지쳤어요. 라고 중얼거렸다. 수아의 손이 지은의 어깨에 살짝 스쳤다. 그 순간 공기 중에 전율이 흘렀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말하지 못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오후 별장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두 여자가 서 있었다. 언니 민지와 동생 혜진이었다. 민지는 40살쯤 된 화려한 옷차림의 부동산 중개인으로 제주의 개발 붐에 편승해 부를 쌓아온 여자였다. 혜진은 25다. 민지의 꼭두각시처럼 따라다니는 조카였다. 안녕하세요. 이 별장은 매매 문의로 왔어요. 가격은 얼마든지 맞춰드릴게요. 민지의 미소는 날카로웠다. 지은은 당황했다. 아니에요. 팔지 않아요.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생각해보세요. 서울 생활에 이번 제주 별장이 부담이 되실 텐데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수아가 옆에서 지은을 지켰다. 주인님 결정이에요. 돌아가세요. 민지의 눈에 불꽃이 스쳤다. 흥은 곧 마음 바뀔 거예요. 제주가 변하고 있으니까. 그날 밤 후
지은과 수아는 별장의 데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저 여자들 그냥 포기할 것 같지 않아. 지은이 말했다. 수아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 우리가 함께라면. 그 손의 온기가 지은의 가슴을 녹였다. 별 아래엔 두 사람의 입술이 살짝 스쳤다. 첫 키스였다. 제주의 바람이 그들의 속삭임을 안아주었다. 며칠이 흘렀다. 지은은 별장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수아는 옆에서 스케치를 도왔다. 그들의 일상은 점점 가까워졌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 바닷가를 산책하고 밤에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은은 수아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서울에서 만난 연인과의 이별, 그 상처. 수아도 털어놓았다. 제주로 내려온 이유, 가족의 압박과 자신의 정체성. 나는 여자를 사랑해. 그게 죄처럼 느껴지지만 수아의 고백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그래. 너와 함께라면 그게 행복이야. 그러나 민지와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별장 주변을 맴돌며 지은에게 연락을 퍼부었다. 이 별장은 개발 계획에 들어가요. 팔지 않으면 손해예요. 민지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혜진은 더 교활했다. 수아에게 접근해. 언니, 이 별장 관리비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우리랑 손잡아요. 라고 유혹했다. 수아는 거절했지만 마음속에 불안이 싹 텄다. 한편 지은의 그림은 점점 수아의 형상을 담아갔다. 그녀의 눈, 미소, 손의 곡선. 그 그림 속에 사랑이 피어났다. 제주의 가을이 깊어지며 단풍이 별장을 물들였다. 두 사람은 정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수아가 만든 김치찌개와 지은의 스케치북다. 웃음소리가 메어리 쳤다. 하지만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어느 비오는 날, 민지가 별장에 찾아왔다. 증거가 있어요. 이 별장은 할머니께서 저희 가족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요연서 위조. 그건 당신 쪽 문제죠. 민지의 손에 쥔 서류가 지은의 세계를 흔들었다.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럴 리 없어? 수아가 달려와 민지를 밀어냈다. 나가. 증거는 법원에서 밝혀. 하지만 민지의 웃음소리가 별장에 남아 울렸다. 그날 밤 후 지은은 울었다. 수아가 안아주었다. 믿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두 사람의 포옹은 더 깊어졌다.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불꽃 속에 배신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다. 혜진이 수아에게 보낸 익명의 편지. 언니, 지은 씨를 사랑하시죠? 하지만 그 별장은 당신 목도 있어요. 함께하면. 수아는 그 편지를 찢어버렸지만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제주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그날, 지은과 수아는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서 영원히 살자. 지은이 말했다. 수아의 미소가 흔들렸다. 그래. 영원히.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제주도의 아침, 별장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지은을 깨웠다. 그녀는 수아의 품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하얀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수아야, 일어나. 눈이 왔어. 지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수아는 눈을 뜨며 미소 지었다. 정말 같이 나가보자. 두 사람은 두꺼운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다. 눈밭을 밟는 소리가 크런치하고 울렸다. 제주의 겨울은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별장의 정원을 걸었다. 야생화는 눈 아래 숨겨져 있었고 바다는 은빛으로 반짝였다. 지은은 수아의 뺨에 묻은 눈송이를 떼어주었다. 추워. 수아가 고개를 저었다. 너와 함께면 따뜻해. 그들의 입술이 다시 만났다. 이번 키스는 눈의 차가움 속에 더 뜨거웠다. 별장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난로를 피웠다. 불꽃이 춤추는 가운데 지은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너를 그려볼게. 수아는 웃으며 포즈를 취했다. 지은의 연필이 종이를 스치며 수아의 형상이 살아났다. 눈동자의 깊이, 입술의 곡선, 어깨의 부드러움. 그림이 완성될 무렵 수아가 속삭였다. 이게 나야. 너무 아름다워. 지은은 붉어진 얼굴로 사랑하니까. 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지은의 서울 친구였다. 지은아, 별장 팔아. 개발사에서 연락 왔대. 큰돈이야.
지우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수아가 물었다. 무슨 일? 지우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민지 언니가 개발사와 손잡은 모양이야. 강제 매매를 시도할 거래. 수아의 얼굴이 굳었다. 그럴 수 없어? 할머니 요원이 있잖아. 민지와 혜진의 움직임은 빨랐다. 그들은 마을 주민들을 동원해 소문을 퍼뜨렸다. 그 별장은 지은이가 방치하고 있대. 개발하면 일자리가 생겨. 마을 사람들은 동요했다. 제주의 개발 열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수아는 마을 회관에 가서 반대 의견을 냈다. 그 별장은 문화유산이에요. 파괴하면 안 돼. 하지만 민지의 돈이 주민들의 마음을 사들였다. 지은은 별장에서 홀로 앉아 편지를 썼다. 할머니께 보내는 편지였다. 할머니, 이 별장을 지킬게요. 수아와 함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할까? 수아와의 사랑이 이곳을 떠날 수 없게 만들었다. 밤이 되자 수아가 돌아왔다. 오늘 힘들었어. 지은이 물었다. 수아는 지훈을 안으며 괜찮아. 너만 있으면 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아의 과거, 제주에서 겪은 차별, 가족의 배척다.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내가 없었으면. 수아가 입을 막았다. 너 덕분에 행복해. 다음 날 민지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요. 유언서에 결함이 있어요. 지우는 서류를 보며 충격을 받았다. 할머니의 서명이 위조된 듯했다. 이게 어떡해요? 민지는 비웃었다. 증거는 충분해. 포기하세요. 수아가 앞으로 나섰다. 증거, 당신들의 위조겠지. 혜진이 뒤에서 속삭였다. 언니, 왜 그래? 우리랑 같이 하면 돈도 벌고 별장도 지킬 수 있어. 수아의 마음이 흔들렸다. 밤에 홀로 데크에 앉아 혜진의 편지를 떠올렸다. 지훈이를 사랑하지만 별장을 잃으면 후회할 거야.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유혹은 컸다. 그녀는 건축가로서 이 별장의 가치를 알았다. 개발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까? 아니, 그건 변명이었다. 사랑이 우선이었다. 지은은 수아의 변화를 느꼈다. 수아야, 무슨 일 있어? 수아는 미소 지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 두 사람은 다시 키스를 나누었다. 하지만 수아의 눈빛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제주의 눈은 더 세차게 내렸다. 마을 축제가 열렸다. 지은과 수아는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다. 횃불이 타오르는 가운데 민지와 혜진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주민들과 웃으며 술을 돌렸다. 지은은 수아의 손을 잡았다. 두려워. 수아가 대답했다. 나도. 하지만 함께라면. 축제의 밤문을 두 사람은 별장으로 돌아와 춤을 췄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에 맞춰 웃음소리가 별장을 채웠다. 그러나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 분위기를 깨뜨렸다. 혜진이었다. 수아 언니, 이야기 좀 해요. 수아는 지은에게 잠깐만 이라고 하고 밖으로 나갔다. 혜진의 말은 달콤했다. 언니, 지은 씨는 서울 사람. 결국 떠날 거야. 우리랑 손잡아. 별장 일부를 언니 몫으로. 수아의 심장이 갈라졌다. 아니, 나는 지훈이를. 혜진이 웃었다. 사랑을. 그게 돈 앞에서 무슨 소용. 수아는 문을 쾅 닫았다. 하지만 씨앗은 심어졌다. 아침일, 지은은 수아에게 선물을 주었다. 할머니의 목걸이. 이걸 내게.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제주의 겨울바람이 별장의 창문을 두드리는 새벽다. 지은은 악몽에서 깼다. 꿈속에서 별장이 불타고 수아가 멀어지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수아를 깨웠다. 꿈 봤어. 무서워. 수아는 지훈을 안으며 꿈일 뿐이야. 내가 지켜줄게.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수아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그날 민지의 변호사가 공식 서류를 보냈다. 별장의 소유권 다툼 소송. 지훈은 충격에 무너졌다. 할머니가. 왜 수아는 지훈을 달래며 서울 변호사 불러. 싸워보자. 라고 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수아의 초상화. 이번에는 눈 내리는 풍경 속에
수아는 홀로 마을을 나섰다. 혜진을 만나러. 더 이상 유혹하지 마. 수아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혜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언니, 후회할 거야. 왠지 언니는 포기 안 해. 수아는 돌아서서 별장으로 향했다. 바람이 그녀의 등을 밀었다. 별장에서 기다리던 지은은 수아를 안았다. 어디 갔었어? 수아는 거짓말을 했다. 산책을. 그 거짓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두 사람은 바닷가로 나갔다. 눈 쌓인 해변이 고요했다. 지은이 말했다. 수아야, 사랑해요. 이 별장 잃어도 너만 있으면 돼. 수아의 눈물이 흘렀다. 나도. 그러나 소송은 시작되었다. 법정은 제주 시내에 있었다. 지은과 수아는 서울 변호사를 불렀다. 민지는 자신감 만만했다. 유언서 위조 증거가 있어요. 재판 중 할머니의 사진이 나왔다. 민지의 가족과 할머니의 친분.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할머니가 왜 저에게. 재판 후 별장으로 돌아온 지은은 울었다. 수아가 위로했다. 진실은 밝혀질 거야. 방금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제주의 파도 소리가 그들의 숨결과 어우러졌다. 민지의 계획은 교활했다. 그녀는 주민들을 모아 시위를 벌였다. 개발하자. 일자리에. 플래카드가 별장 앞에 걸렸다. 지은은 창밖을 보며 절망했다. 수아는 나가서 맞섰다. 이 별장은 역사야. 파괴봐. 주민 하나가 수아를 밀쳤다. 너 같은 외지인. 알게 뭐야. 수아는 다친 팔을 감싸고 돌아왔다. 지은이 상처를 닦아주었다. 미안해. 내가. 수아가 웃었다. 내 탓 아냐. 그날 밤 수아는 편지를 썼다. 지은에게 만약 별장을 잃는다면 떠나겠다는 내용. 하지만 쓰다 지웠다. 사랑이 그녀를 붙잡았다. 제주의 봄이 슬며시 다가왔다.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났다. 지은과 수아는 정원을 가꾸었다. 여기서 결혼하자. 지은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수아의 얼굴이 붉어졌다. 진심을. 눈물. 우리만이. 두 사람은 약속의 키스를 나누었다. 하지만 혜진의 배신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수아의 약점을 파악했다. 과거의 연인일, 제주에서의 스캔들. 언니, 그 일 폭로하면 지은 씨도 상처받아. 혜진의 협박에 수아는 흔들렸다. 제발. 그만. 혜진은 웃었다. 민지 언니 기획에 협조해. 수아는 밤새 고민했다. 지훈의 잠든 얼굴을 보며 결심했다. 배신할 수 없어. 다음 날 그녀는 혜진을 찾아갔다. 더 이상 못해. 끝내. 혜진의 눈이 번뜩였다. 좋아. 후회해봐. 재판 2차.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다. 할머니의 옛 친구. 유언은 진짜야. 민진의 가족이 위조한 거지.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수아가 손을 잡았다. 이겼어. 하지만 승리는 잠시였다. 민지는 보복을 계획했다. 별장에 불을 지르려 했다. 그날 밤 혜진이 수아에게 연락했다. 언니, 민지 언니가 별장으로 가. 막아. 수아는 지은을 깨웠다. 위험해.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다. 어둠 속 민지의 그림자가 보였다. 불꽃이. 지은이 소리쳤다. 수아가 달려들어 민지를 막았다. 싸움 중 혜진이 나타나 불을 질렀다. 화염이 별장을 삼켰다. 지은과 수아는 밖으로 빠져나왔다. 불꽃 속에서 그들의 사랑이 타오르는 듯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별장은 반쯤 잿더미였다. 민지와 혜진은 체포되었다. 욕심이. 우리를 망쳤어. 민지의 마지막 말. 지은은 수아를 안고 울었다. 다 잃었어. 수아가 속삭였다. 아니, 우리는 남았어. 잿더미가 된 별장의 잔해 앞에 서서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제주의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할머니.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수아는 지은의 어깨를 감쌌다. 재건하자. 함께.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돈이 없어? 서울로 돌아가야 해. 소송은 끝났다. 민지와 혜진은 감옥행을. 하지만 별장은 보험으로도 복구가 어려웠다. 지은은 서울로의 귀환을 준비했다. 수아는 제주에 남기로 했다.
너 없이 못 살아.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수아가 키스했다. 기다릴게. 사랑해요. 서울로 돌아온 지우는 빈 아파트에서 지냈다. 그림을 그리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수아의 빈자리가 컸다. 매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 바다 갔어. 네가 그리워. 수아의 목소리가 지훈을 위로했다. 하지만 거리는 그들을 갈라놓았다. 제주에서 수아는 별장의 잔해를 청소했다. 주민들이 도왔다. 미안해. 우리 탓이야. 그들의 사과에 수아는 웃었다. 괜찮아. 새로 시작할게. 그녀는 건축 계획을 세웠다.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재건. 지훈의 그림을 전시할 공간으로. 한 달 후, 지훈은 제주로 내려왔다. 놀라움에 수아의 눈이 커졌다. 어떡해요? 지훈이 미소 지었다. 너 없인 못 버텨. 두 사람은 잔해 속에서 포옹했다.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다. 재건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그림으로, 수아는 설계로. 마을 사람들은 도왔다. 이번엔 우리 몫이야. 민지의 배신은 마을에 교훈을 남겼다. 욕심에 댔다.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다. 밤마다 별장터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혼하자. 진짜로. 수아가 말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결혼식이야. 제주의 여름이 왔다. 바다가 푸르게 빛났다. 재건된 게스트하우스는 아름다웠다. 개관식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지훈의 그림 전시. 수아의 연설. 이곳은 사랑의 집이야.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혜진이 출소 후 연락했다. 미안해. 민지 언니가. 수아는 용서했다. 각. 새삼 살아.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지은과 수아의 결혼식은 작은 정원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서약의 순간 파도가 박수쳤다. 영원히 함께. 재건된 별장의 창가에서 지은과 수아는 제주의 가을 노을을 바라보았다. 게스트하우스는 번성했다. 손님들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며 머물렀다. 여기서 만난 커플 많아. 지은이 웃었다. 수아가 손을 잡았다. 우리처럼.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다. 민지의 편지. 욕심이 나를 망쳤어. 용서해. 지은은 답장을 썼다. 모두 용서. 새로 시작해. 두 사람은 정원에서 산책했다. 사랑해요. 수아의 속삭임. 지은의 미소. 제주의 바람이 그들의 미래를 속삭였다.